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리 집 근처에 여자아이가 이사해 온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그녀의 집에는 아빠가 없었다. 엄마는 어린 나의 눈으로 봐도 아주 젊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녀는 밝은 성격이 아니라 친구가 적었다. 그녀와 나는 다른 반이었지만 금세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고민거리를 말해주었다. 엄마가 자주 때리는 것, 같은 반 여자아이가 괴롭히는 것,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지만 그 소녀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 우리는 서로 자주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좋아했던 남자 주위의 여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여자애들이 밉다고 했다. 나는 단지 조용히 맞장구만 쳐주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그녀의 행실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놀러다니고 언제부턴가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다. 주민신고로 경찰이 집에 온 적도 있었다. 이웃들이나 학교 친구들과도 사이가 나빠져서 낙서나 쓰레기를 던지는 등의 질 나쁜 장난이 그녀의 집에 행해졌다. 한 번은 편지함에 죽은 고양이 시체가 들어가 있던 적도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나도 그녀의 모습을 보는 일이 부쩍 줄었다. 갑자기 늙어버린 듯한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오지 않고 밥은 방문 앞에 놓고 가면 먹고 깊은 밤중 화장실에 갈 때만 나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나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문 너머에서 돌아가라고 고함칠 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러다 그녀와 겨우 문 너머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던 일,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잡힌 일, 남자친구가 생겨 기뻤는데 피임에 실패해서 아기가 생기자마자 도망가버린 일, 아이를 낙태한 일, 죽으려고 했던 일, 손목을 그어버린 일. 예전처럼 그녀가 계속 이야기하고 나는 맞장구를 친다. 그러다 그녀가 방에서 나왔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점점 성격도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집 근처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아래쪽에 풀밭이 있었고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울면서 사과했다. 엄마와 나에게 폐만 끼치고 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뛰어내렸다고 했다.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했다. 위로하면서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우는 표정을 하면서 진심이야? 이런 나라도 좋아? 정말로 좋아?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 질문 받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 주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얼굴을 찌푸리며 반 친구들을 욕했을 때도, 네가 울면서 엄마가 때린다고 고백했을 때도, 방에 틀어박혀서 마치 딴 사람처럼 말라버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네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을 그 여학생들에게 알려줬을 때도, 너를 위해 고양이를 죽였을 때도, 너의 남자친구를 내가 데려갔을 때도, 다리의 감각을 잃고 하얀 침대에 삼켜질 것처럼 조그맣게 누워있는 지금도 쭉 너를 좋아해. 이것으로 너는 완벽하게 나만의 그녀다. 우리 이번에 결혼합니다. 나는 그녀를 완벽한 나만의 그녀로 만들고 싶어 한다. 나는 그녀의 불행의 모든 원인이고 여자는 모르고 있다.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한 원인,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에게서 도망간 것이 아닌 나에게 피살된 것이다. 죽은 고양이를 우편함에 넣는 등 이웃이 집에 행하는 모든 짓, 중간에 여자의 우는 표정을 좋아한다고 한다.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을 남자가 의도한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신혼부부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 시아버지는 옛날부터 건강이 점차 안 좋아지셔서 안색이 안 좋으셔.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 계속 맛이 없다고 매일같이 토를 달기 시작했어. 항상 국이나 어떤 음식을 하던 죽은 시어머니가 한 맛이 아니라고 반만이라도 따라가라고 말했어. 이렇게 계속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음식들이 맛이 없다는 시아버지. 며느리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아버지 국에 농약을 조금 넣어버렸어. 그런데 그 국을 마신 시아버지는 그 국이 입에 딱 맞았는지 너무 좋아했고 며느리에게 칭찬까지 하는 것이었어. 어떠한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 시아버지는 왜 농약을 탄 국이 맛있다고 한 거지? A나라와 B나라가 전쟁을 하던 중이었어. 나는 A나라의 병사로서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어. 명령은 간단했어. B나라 병사들을 발견하면 즉시 사살하라. 나는 명령대로 적국의 병사를 몇 명이나 사살하는 성과를 거뒀어. 하지만 사소한 방심에 적국의 병사에게 잡히고 말았어. 그래서 적국의 성까지 연행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어. 하지만 난 절망하지 않았어. 나는 감옥의 간수가
한 명만 남았을 때를 노려서 그 간수를 죽였어. 그리고 간수의 옷을 뺏어 입고 탈옥에 성공했어. 나는 서둘러 A나라의 전선으로 향했어. 그로부터 며칠을 걸었을까? 먹고 마시지도 못한 채로 계속해서 걸었어. 분명 내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일 것이야. 이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저 멀리에서 A나라의 깃발이 보였어. 해방이다! 나는 기쁜 나머지 그 깃발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어. 첫 번째 이야기, 시아버지의 건강이 점차 안 좋아졌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시어머니도 항상 국에 농약을 타서 준 것이다. 시아버지는 그 맛에 길들어져 농약을 타지 않으면 맛이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적군의 감옥에서 탈출할 때 주인공은 적군의 옷을 입고 탈옥에 성공했었다. 고난 끝에 A나라 깃발을 발견해서 달려간다. 나는 이런 명령을 받았었다. B나라 병사를 발견하면 즉시 사살하라. 곧 B나라의 옷을 입은 나, 적군으로 오해받아 사살당할 예정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몇 년 전 살인사건이 있었던 흉가의 친구들과 갔어. 흉가에 찾아간 사람은 나와 친구 A, B 이렇게 셋. 흉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깨끗한 편이었고 분위기는 음침했지만 이렇다 할 불가사의한 현상은 없었어.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 귀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넌 봤어? 친구 한 명이 말했어. 아니, 나도 못 봤어. 넌? 다른 친구가 둘러보며 말했어. 나도 못 봤어. 또 다른 친구가 말했어. 나도 그래.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 살짝 아쉬웠지만 속으로는 안심했지 뭐야. 한 커플이 있었어.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은 어느 틈엔가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고 그런 여자를 눈치챈 남자가 고깃집에 가자며 여자에게 밥을 쏜다고 했어. 그렇게 고깃집으로 향한 두 사람.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고깃집은 분위기가 어쩐지 이상했어. 고깃집 사람들이 모두 고기에 상추를 싸먹고 있던 것이었어. 순간 귀신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무조건 반대로 따라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던 남자는 식사를 하기도 전에 여자의 손을 잡고 고깃집을 빠져나왔어. 그런 남자의 행동이 의아했던 여자가 왜 그래? 라고 묻자 남자는 대답했어. 잘 들어.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귀신이야. 그리고 그 순간 여자가 와 신기하다 라고 하며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 보너스 이무이. 어떤 여자가 야자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한 남자랑 부딪혔어. 여자는 그때 피곤했기 때문에 예의상 죄송하다고 말하는 직후 빨리 갔어. 여자는 자기 집 아파트로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 그때 입었던 옷에 웬 피가 묻어 있었어. 그 순간 갑자기 누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 그 여자는 누구냐고 했더니 경찰이라고 했어. 경찰이 물었어. 혹시 이 근처에 살인자 보셨습니까? 여자는 아까 피를 묻힌 사람이 기억났지만 귀찮아서 그냥 둘러댔어. 아니요? 알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그 여자는 피곤해서 곧바로 잤어. 다음날 아침 화재 뉴스에 그 경찰관 얼굴이 실렸어. 여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 없었어. 첫 번째 이야기. 흉가에 찾아간 사람은 3명이라고 했는데 대화하는 부분을 보면 질문을 한 사람 1명에 대답한 사람이 3명이다. 대답한 사람 셋 중 1명은 인간이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은 사람의 행동을 반대로 한다고 한다. 손뼉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다. 여자친구에게 귀신이 씌인 것 같다. 보너스 이무이. 여자가 뉴스 속 경찰을 보고 오한과 소름이 돋았다는 것은 그 경찰이 살인자로 나왔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살인을 저지른 후 경찰로 위장해 목격자를 찾고 있던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유치원생 2명, 영희와 호식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말하였다. 우리 뭐하고 놀까? 남자아이가 말했다. 내가 썰이나 풀어줄까? 이해하면 무서워 볼래? 여자아이가 말했다. 뭐라는 거야? 우리 소꿉놀이나 하자. 남자아이가 말했다. 그래. 자 간다. 뭐요? 이놈의 여편네가 남편 왔는데 어디 간겨? 여자아이가 말하였다. 당신 또 술 먹고 들어왔어요? 도대체가 몇 번째예요? 남자아이가 말하였다.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여자아이가 말하였다. 때리게? 죽여봐! 죽여봐! 남자아이가 말하였다. 야 재미없어 다른 놀이 하자. 여자아이가 말하였다. 그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낯선 여자가 말을 건넸다. 여자는 영문도모를 이야기를 내게 계속했다.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여 적당하게 상대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아내가 죽었다고 말해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따라왔다. 갑자기 무서워져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쳤다. 이윽고 이번에는 낯선 남자가 말을 건네왔다. 오늘따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막상 말을 해보니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 남자의 이름을 물으니 놀랍게도 작년에 태어난 아들과 같은 이름이었다. 남자에게 이야기하니 난처하다는 듯이 웃기만 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도 있구나. 어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해줘야지. 그런데 이 낯선 남녀는 어디까지 쫓아올 생각일까?
첫 번째 이야기. 보통의 소꿉놀이와 다르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설정이다. 아이들이 익숙하게 싸우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 환경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다. 내 아내가 죽었다고 말을 거는 낯선 여자는 나의 아들의 며느리다. 아들과 이름이 같은 낯선 남자는 아들이다. 나는 아내가 이미 죽은 것도 까먹고 옛 기억 속에 갇힌 채 아내를 볼 생각에 신나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와 A, B, C 4명은 항상 같이 다니고 그날도 나는 차를 타고 모두와 같이 외출하였다. 이제 움직여도 괜찮은 거야? 응, 그냥 염자일 뿐이니까. 외출해도 된대. 차는 완벽하게 망가졌지만 말이야. 나중에 들었는데 고양이였대나봐. 그래서 직사라고. 고양이 좋아하는 나로선 자동차보다 그쪽이 더 슬퍼. 그런가? 이번엔 공약물이라도 가지고 한 번 더 그쪽에 가지 않을래? 아니, 그래도 차도 고장났고 전철로 가려고. 그러자. 이제 자동차는 탈 수 없고 이번엔 자전거로 갈까? 아니, 너희들과 달리 난 자전거 없다고. 그러고 보니 우리들 중에 나군만 자전거 없네. 응. 그래서 항상 나군이 자동차를 몰았었지. 그게 이런 일이 될 줄이야. 어이, 그렇게 어두워지지 마. 딱 새로 사기 좋은 참이었고 말이야. 그러게. 내 자전거에 2명이 탄다면 그거 좋네? 가끔은 그런 것도 나쁘지 않네. 그렇게 가자. 슬슬 갈까? 시작할 것 같은데. 나 2명 태우는 건 처음인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주 열심히 하면 돼. 잠깐, 처음이라니. 역시 A 뒤쪽에 태워주라. 어느 중학생들이 놀고 있을 때 A 양이 자신의 방은 넓고 침대도 있다며 자랑했다. 그래서 모두 그 아이의 집에 묵으러 가기로 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모두 자려고 할 때 한 아이가 말했다. 있잖아. 흔히들 무서운 이야기로 침대 밑에 낯을 든 아저씨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시험 삼아 침대 밑을 보기로 했다. 하지만 침대 밑은 낯을 든 아저씨는커녕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A 양은 비명을 질렀다. 첫 번째 이야기. 대화 내용을 보면 나는 뭔가 겉돌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 대화는 나를 빼도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영혼인 나는 대화에 끼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침대 밑을 봤는데 먼지 하나가 없었다. 누군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먼지조차 없기 힘들다. 누군가가 침대 밑에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의사가 막 퇴근하던 중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을 보니 그냥 눈을 깜빡이는 피곤한 자신의 모습만이 보였다. 의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순간 한 생각으로 인해 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택배기사다. 오늘도 한 아파트에 배달을 갔다. 택배 물품을 보니 비싼 브랜드의 가방이 있다. 그러고 보니 전에도 이 집에 배달을 왔었다. 그때도 명품 옷들. 딱 보니 여자 물건들이네.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은 집은 아닌데 남편이 고생이 많을 것 같았다. 203호.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안에서 비명 소리가 났다. 뭐지? 뭐야? 나는 조금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뒤 한 남자가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나왔다. 아, 뭐요? 저 택배 왔습니다만. 대충 두고 가요. 아, 그런데 저기 아까 비명 소리가 들리던데. 아, 공포영화 보는 중인데 당신이 방해했잖아. 마저 봐야 하니까 일 다 끝났으면 가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뭐야?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든다. 이 아파트에 사는 내 친구다. 야, 오랜만이다. 어디가? 아파트 전체에 전기가 나갔더라고. 표라도 사놓으려고. 첫 번째 이야기. 사람은 자신이 눈을 깜빡이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눈을 한순간에 감았다 뜨고 더욱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더 힘들다. 과연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전기가 나갔는데 TV가 켜질 리 없다.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고 모르는 척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는데 제대를 한 병사들이 하나같이 없어진다는 소문이었다. 그들이 제대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인정 많기로 유명한 중대장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당연히 중대장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궁금증이 강한 한 병사가 중대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장이 밤늦게 산 쪽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묻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중대장이 묻고 있는 것은 제대한 것으로 생각했던 말년 병장이었다. 지켜보던 병사는 놀라서 넘어졌고 그 소리에 중대장은 휙 고개를 돌려 병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병사는 황급히 생활관으로 들어갔고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자고 있으면 누가 자기를 봤는지 구별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서둘러 자리에 누워 자는 척을 하기 시작했다. 끽.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터벅터벅 병사 쪽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중대장이 갑자기 물었다. 너냐? 아니요. 너냐? 아니요. 시간이 흘러 병사 차례가 되었고 이내 발걸음이 멈추었다. 너냐? 아니요.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병사를 볼 수 없었다.
친구가 오늘 밤 폐가 탐험을 간다고 한다. 그것도 혼자서. 나는 친구에게 괜찮냐고 문자를 했다. 잠시 후 평소에는 단답형으로 느리게 문자를 보내던 녀석이 급한 듯 문자를 빨리 보냈다. 내가 누구냐? 네가 옆에 없어도 폐가에는 나 혼자 갈 수 있거든? 귀신이 나온다고? 귀신은 개뿔. 나 이제 이 폐가 나갈 거다. 서늘하고 시원한 게 추워. 있는 건 쓰레기밖에 없어. 어서 와봐. 안 무서워. 무섭구만 자식이. 근데 왜 이렇게 횡설수설이야. 절대로 안 갈 거지롱. 그 뒤로 녀석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중대장은 혼자 묻고 답하며 그 군인 앞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군인은 대답을 해버렸죠. 두 번째 이야기. 친구 문자의 내용 중 앞부분만 보면 내 옆에 귀신 서 있어이다. 눈치가 없는 주인공은 알아채지 못하고 친구는 사라졌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파충류를 좋아하는 한 여성이 있었다. 여성이 기르던 비단뱀이 평소에 또아리 모양으로 몸을 틀고 주인 옆에서 잠들다가 언제부턴가 항상 주인 옆에서 몸을 쭉 곧게 일자로 길게 펴곤 잠드는 것이다. 주인은 혹시 이상이라도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 수의사와 상담을 했다. 그러자 수의사는 크게 놀라며 한시라도 빨리 뱀에게서 떨어지세요 라고 말했다. 그 이유를 들은 여자는 경악했다. 얼른 가야 돼 아들. 안 가면 늦어. 빨리 가야 된다니까. 너 진짜 자꾸 이럴래? 그래도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더욱더 큰 소리로 말했다. 안 그러면 엄마 혼자 가버린다. 진짜 가버려? 나는 울컥해서 소리쳤다. 가버려. 너무 크게 소리쳤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엄마는 내가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니 기분이 상했나 보다. 엄마가 날 내려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소름이 끼쳤다. 나는 얼른 엄마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저편으로 달려갔다. 옆이 바로 강이어서 속이 조금 울렁거렸다. 엄마는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하지만 발목이 돌에 걸려 나는 넘어지고 말았다. 그걸 놓치지 않고 엄마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너 버릇 좀 고쳐줘야겠어. 엄마랑 같이 가야 돼 너.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강으로 밀쳤다. 다행히 나올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찝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 엄마는 이제 말을 잘 들을 거라며 큰 기대를 했다. 첫 번째 이야기. 뱀이 자기 몸을 일자로 곧게 피는 행동은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지 아닌지 길이를 재는 행동이라고 한다. 뱀은 주인을 먹으려고 길이를 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엄마는 이미 죽은 귀신이다. 즉 아들만 엄마의 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들이 강에 빠졌을 때는 혼만 빠져나오고 죽은 것이다. 기대를 한 것은 아들도 죽어 입장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괴상한 실험을 좋아하고 반사회적인 과학자가 있었다. 과학자는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없었다. 미친 실험을 일삼던 과학자는 한 실험을 계기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과학자의 지하실을 조사하던 한 경찰이 그 실험일지로 보이는 노트를 발견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런 거 부질없어. 사회에서 인정받는 부자,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한 쌍의 커플을 납치했다. 그들을 콘센트가 한 개 있는 콘크리트 밀실에 감금시켰다. 실험은 총 15일, 먹을 것은 전혀 주지 않는다. 납치한 사람들에게 각각 15일을 버티면 나가게 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11일째 되는 날에는 가전제품 하나를 선물로 준다고 했다. 실험 1일째, 살려달라며 애원함. 실험 2일째, 서로 괜찮을 거라며 탈출할 방법을 찾는 듯함. 실험 3일째, 조용해짐. 실험 4일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실험 5일째, 조용해짐. 조용한 것이 실험 11일째까지 계속되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냐고 했을 때 들려오는 답은 하나였다. 냉동고. 정신병원에 같은 방에 묵는 사이코패스와 장애인이 있었다. 그 둘은 친해지는 것 같았고 사이코패스는 증상이 점차 나아졌다. 하루는 사이코패스와 장애인이 산책을 나갔는데 장애인이 실수로 물에 빠졌고 사이코패스가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장애인을 구했다. 그 소식을 들은 의사는 이제 사이코패스가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며 사이코패스와 장애인이 있는 병실로 갔다.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장애인이 안 보이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장애인의 젖은 몸을 난로 위에서 말려주고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감금된 사람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를 죽여 시체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체가 썩을 수 있어 냉동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는 장애인을 말려준다고 생각하여 난로 위에 올려놓았다.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 장애인은 그렇게 점점 타죽고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여행 동호회 사람들이 무인도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 마침 예기치 못한 태풍이 불었고
그들은 며칠을 섬에 갇혀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떠났고 그중 한 부부의 남편은 눈이 보이지 않아 아내가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 얼마 뒤 사람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인지 목소리가 가라앉고 슬픈 듯했다. 곧이어 사람들은 갈매기를 잡았다면서 구워 먹자고 했다. 그런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아내를 찾았다. 사람들은 충격적이게도 아내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었다고 했다. 남자는 슬펐지만 먹고 살자는 사람들의 말에 고기를 먹었다. 갈매기 고기로 며칠을 버티다가 사람들은 무사히 구출됐다. 남자는 아내와 마지막을 함께했던 그 섬에서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갈매기 고기집에 갔다. 그 갈매기 고기를 먹은 남편은 자살했다. 여자의 마지막 기억은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끌려나가 바깥에 주차된 차의 트렁크에 집어넣어진 것이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흐릿했다. 그녀가 비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것은 단 몇 분 전이었다. 그곳은 끔찍하게 더웠고 그녀는 공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공포 때문에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손과 발로 가장자리를 따라 훑으며 완전히 갇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으며 몸이 땀으로 젖어갔다. 그녀는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지금 차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 그러니 곧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걸 열어주게 되어 있어. 그러나 몇 시간처럼 느껴지던 몇 분이 흐르고 공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질 않는다. 빛도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나서야 마침내 그녀는 TV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해냈다. 만약 훔히등을 부술 수 있다면 공기를 얻으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 어두운 곳에서는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른쪽 다리에서 가까운 구석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동도 없었다. 아프지만 참고 더욱 세게 발길질을 했고 희미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그 소리에 용기를 얻어 여자는 마지막 강력한 일격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발길질을 했다. 빠직! 그녀는 가능한 한 몸을 굽혀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거기서 흙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갈매기 고기가 섬에서 먹은 고기와 전혀 다른 맛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 갈매기 고기라고 한 것은 아내인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미쳐서 죽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는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게 아니다. 산채로 간에 갇혀 암매장당한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바닥에 남자가 누워있다. 얼마나 잠을 잔 걸까? 눈을 뜨고 일어나니 앞에서 괴성이 들렸어. 자세히 보니 앞에서 여자친구가 울고 있었어. 하얀 사탕을 손에 쥔 채로. 저거 내 건데? 욕심이 많던 나는 사탕을 한 번에 입에 넣었던 기억이 났어. 본래 당도가 높아 하나씩 먹어도 효과가 좋은 사탕이야. 갑자기 여자친구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하얀 사탕을 나 몰래 많이 먹었어. 그러다가 웃기 시작했어. 사탕이 맛있었나 보다. 그럼 슬슬 만날 준비를 해야겠지. 지구의 모두들 안녕하세요.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모두들을 향해서 직접 머릿속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잊었습니다만 저는 신의 밑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두에게 중대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구는 탄생한 이후로부터 우주 시각으로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신께서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모두 각자 일주일 이내에 소원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정하였다면 일주일 후에 신을 향해 자신의 소원을 하나만 빌어주세요. 그것을 저희가 집계한 후 가장 많은 소원을 이루는 시기 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전해진 메시지. 가장 많은 사람이 빈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갑자기 세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지금 지구에게 부족한 것은 자원이다. 그것을 빌자. 아니, 평화가 제일이다. 핵병기를 없애자. 그런 것보다 돈이다. 돈을 줘. 소동을 멈추고 소원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A국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제회의가 소집되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해서 혼란이 늘어날 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때 대통령은 세계를 위해 어느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모두가 소원을 그만두자는 호소였다. 모두들 제멋대로 소원을 빌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편이 낫다. 처음으로 세계가 하나로 되려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모두들 긴장하고 신에게 빌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나는 얼마 전 인사드린 신의 심부름꾼입니다. 자, 방금 집계가 끝나서 신께서 이루어주시는 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선 여러 소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잘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여담입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자 인간은 지구상에서 소멸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하얀 사탕은 수면제다. 욕심은 자살에 대한 욕심이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시체를 보고
정신이 나가서 따라서 자살하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신의 대리인은 지구의 모두들에게 소원을 빌라고 했다. 인간 이외의 생물들이 인간을 없애면 좋겠다 고 빌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아이는 개구장이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 장난을 치다가 친구들과 싸우기, 위험한 장난치기 등을 일삼았다. 그래서 아이의 몸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저 약간의 찰가상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아이는 유난히 어린이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다. 그날 아이는 새로운 놀이를 찾았다. 그건 바로 세탁기 장난. 아이는 세탁기 안에 들어간 후 친구에게 세탁기를 가동시켜달라고 했다. 세탁기가 가동된 후 친구는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미지근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세탁기 통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점점 어지러워했다. 물이 코 속에서 맴돌이를 하다가 뱃속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어머니는 외출해서 돌아왔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어리둥절해하며 다용도실로 들어선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세탁기 안에는 아이가 들어있었다. 얼마 후 친구가 돌아오자 아이는 세탁기 안에서 죽어있었다. 다용도실에선 아이의 친구가 세탁기 안에 시체에 뽀송뽀송한 옷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다. 어느 날 내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다. 꼬마야, 혹시 너네 엄마 있니? 그때 엄마가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크게 입어 죽었다. 아니요, 없어요. 그럼 혹시 너네 아빠 있니? 다시 그때 아빠가 집으로 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럼 혹시 호돌이네 집이니? 아니요, 아닌데요. 호순이네 집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 죽은 아이의 옷이 뽀송뽀송한 상태였다. 즉 건조가 된 상태인데 건조를 하려면 세탁 버튼과 별개로 눌러줘야 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죽이려고 건조 기능까지 눌러버렸다. 어머니는 어린이 보험에 보험금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가 누구 있니? 라고 말하면 동시에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의문의 남자는 우선 사람이 아닌 존재로 추측한다. 하지만 그 남자가 호돌이 집이니? 라고 물어보자 꼬마는 자신의 집이 호순이네라고 답했다. 즉 남자는 호돌이네 집을 죽이려고 한 것인데 애꿎은 호순이네 엄마 아빠를 죽이게 돼버린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랜 세월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어. 여친은 질투심이 매우 강한 여자여서 어떤 여자인 사람이랑 이야기만 하려 해도 그만하려며 나를 뜯어 말렸었어. 그래서 나는 바람도 안 피우고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줬어. 그 후에 마침내 나는 여친과 결혼을 한 거야. 결혼식을 마치고 집도 사고 우리의 행복한 신혼생활은 시작되었어. 아내는 매일 나를 현관에서 배웅하고 밤에는 요리를 만들고 기다려줘. 나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몇 년 후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어. 의사 말로는 딸이라고 했어. 나는 처음으로 느끼는 기쁨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 나는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의 모습에 설레었어. 그러나 며칠 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 아내가 유산했다는 의사의 말. 나는 상사에게 말하고 서둘러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 그리고 나는 산부인과 담당 의사로부터 유산 사실을 들었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던 것이었어. 나는 병실에 있는 아내에게 갔어. 나는 유감이야 라고 넌지시 말을 걸었어. 아내는 중얼거렸어. 그래요. 그런 다음 기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또 아이를 만들 거야. 죽어버린 그 아이의 목까지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내 아이. 나는 그런 아내가 참 멋있고 고마워. 회사 상사의 잔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귀가 중이었어. 집안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이려고 준비했어. 좋아, 오늘은 맛있는 호라면을 먹어야지. 라면을 먹을 생각에 신이 난 나는 냄비에 물을 받으려고 하기 시작했어. 근데 물이 잘 나오지 않았어. 이놈의 달동네, 이젠 물도 제대로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이 다시 전처럼 콸콸 잘 나왔어. 내 생각을 읽은 건가? 재미있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에 대한 질투심이 심했다는 것, 딸을 가졌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자신이 임신한 딸도 여자로 받아들여 유산을 의도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자가 아닌 남자인 사내 아이를 낳는다고 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달동네이므로 집마다 수도관은 하나이다. 화장실과 부엌이 같은 수도관을 쓰고 있을 터다. 누군가 화장실에서 물을 틀다가 꺼서 내가 물을 받을 때 잘 안 나왔었다가 잘 나왔다. 누군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문을 두드리는 난폭한 소리가 호동이를 놀라게 했다. 시간은 심야 3시. 당연하게도 손님일 리는 없다.
자다가 깬 생후 2개월의 아기를 조용하게 하고 겨우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약간의 짜증과 불안을 안고 현관까지 나가 현관문의 렌즈로 밖을 살핀다. 그랬더니 문 저편에는 본 적도 없는 중년 사내가 있었다. 사내는 아무래도 술에 취한 모양이다. 호동이는 잠시 고민했다. 공영단지의 집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이웃들이 깨버린다. 그렇다고 문을 열고 주정뱅이를 상대하는 것도 망설여진다. 어쩔까 하고 생각하고 있자니 남자는 궁시렁대면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았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호동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집에서 바로 나와 주정뱅이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내 소중한 아들이 납치당했다. 범인은 경찰에 알리면 아들을 죽이겠어. 라는 말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가난한 나로선 도저히 그만한 액수의 돈은 구할 수 없었다. 나는 전화로 간청했다. 제발 적어도 반으로만이라도. 그러자 범인은 그건 좀 힘들겠지만 그래 주지. 범인은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나의 절망적인 마음을 이해한 것인지 나의 간청을 받아들여 주었다. 그 후 아들과 만나게 된 나는 정신을 잃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호동이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고 한다. 그것도 주정뱅이가 다른 곳에 가자마자. 호동이가 이 집에 몰래 들어온 침입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범인은 반으로 해달라는 나의 간청을 응해줬다. 그러자 돈도 반이 됐지만 아들도 반이 된 채로 나에게 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의대에 다니던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 친구가 말했어. 여자친구의 배안에 종양이 생겼어. 바로 수술했으면 괜찮았는데 수술하기를 너무 꺼려해서 이제 보통의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봐주질 않아. 나는 말했어. 그거 참 안 됐네. 친구가 말했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수술을 해줬으면 좋겠어. 응? 내가? 제발 부탁해. 돈이라면 얼마든지 낼게. 나는 산부인과 소속인데? 부탁해. 어떤 무인도에 남자 1명과 여자 6명이 여행 도중에 표류했다. 처음에는 다 함께 힘을 합쳐 무인도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되었다. 의식주는 먹을거리와 재료가 풍족한 섬이어서 괜찮았지만 그 여유로 인해 젊은 여자들이 밤이면 밤마다 남자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명의 남자는 6명의 여자와 교대로 매일매일 데이트를 해주었다. 일주일에 휴일이 하루뿐이어서 남자는 피곤하고 힘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섬에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떠내려왔다. 원래 있던 남자는 이제야 휴일이 늘겠군 이라고 생각해 매우 기뻐했지만 남자의 휴일은 아예 사라졌다. 보너스 이무이. 호돌이는 아파트 22층에 살고 있다. 오늘 TV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가보니 밖에서 누군가가 노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기 화장실이 급한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호돌이는 너무 섬뜩해져서 열어주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산부인과 소속이다. 친구는 친구의 여자친구가 임신해 낙태를 부탁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가 한 명 더 늘었는데 마지막 남은 휴일이 없어졌다는 건 그 휴일을 새로운 남자한테 쓴다는 것이다. 새로운 남자는 게이다. 보너스 이무이. 화장실이 급한데 굳이 22층까지 올라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다. 다른 목적이 있다.